기구를 갖다가 우리가 제네바 기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 시계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시계의 이 태엽 감을 때 쓰는 그런 기구인데, 이쪽에 있는 디스크가 돌면서 이 디스크에 붙어 있는 이 돌기, P점에 돌기가 있는데 그 돌기가 요 왼쪽에 있는 디스크 S의 요 홈을 따라서 이렇게 물려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돌면 얘가 따라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게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일정한 각속도로 돌 때 얘 각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각가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구해라 하는 문제입니다.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문제에 이렇게 홈이 있어서 뭐 홈 따라서 뭐가 움직인다 그러면은 그건 무조건 일점 정리 써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일점 정리를 안 쓰고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점 정리를 내가 모르겠다, 내가 공부를 충분히 안 해서 일점 정리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 문제 못 풉니다. 그러면 빨리 못 푼다고 생각하고 아예 딴 문제 푸는 게 낫지, 모르는데 계속 붙들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이걸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지식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까 라고 생각하면은 시간 낭비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문제 중에 이렇게 홈이 뭐 이렇게 직선 홈이 있던 무슨 곡선 홈이 있던 하여간 홈이 파져 있다 그러면은 그건 무조건 일점 정리 써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요. 자, 여기 조건들이 다 주어져 있어요. 지금 여기 뭐 각도라든지, 그래서 여기 지금 O점과 B점과 P점 이렇게 연결하는 삼각형을 놓고 보면은 요게 P와 O와 B가 이루는 요 각도, 요 베타는 요 거리 X는 변하는 거죠. 여기 요 돌기가 요 홈을 따라 움직이니까 O에서 P까지 거리는 요 X라고 그래서 변하는. 그래서 요 순간에 여기 30도일 때 요 베타 구하는 건 이거 사인 정리해서 베타 구할 수 있고, X 구하는 거는 코사인 정리해서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기하학적인 사실에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 자, 우선 먼저 얘 각속도가 주어졌을 때 얘 각속도 구해라,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거죠. 요 점 P점의 속도, P점의 속도는 P점과 B점은 둘 다 이 디스크에 고정된 점이니까 디스크의 각속도도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B에서 P까지의 요 벡터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P점의 속도는 B점의 속도에다가 요 각속도 곱하기 B에서 P까지, 이걸 곱하면 이렇게 금세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세 구해지죠. P점의 속도. 그런데 이 P점은 요쪽 항체에서 보면 얘 P점은 요 홈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점 정리를 써서 요 P점의 속도를 또 기술할 수가 있다. 그것이 요 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밑에 나오는 얘기인데, P점의 속도는 여기 슬롯을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P점의 속도는 P하고 일치하는 점으로서 S에 붙어 있는 점, 그 점을 P스타점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일점 정리. 이건 여태까지 이거 설명하면서 한 10번쯤 강조한 걸 겁니다. 계속 똑같은 설명을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거는 그 사실을 이해를 못하면 이 정리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설명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미 이해한 사람들도 있지만 한 번 얘기했을 때 안 듣고 있고, 두 번 얘기했을 때 안 생각하고 있고, 이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 들으라고 반복하고 있는 거죠.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은 한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면은 이제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테니까. 물론 그래도 틀림없이 여기에 그 얘기를 끝까지 안 듣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아는데, 나중에 이런 문제 나보면 알죠. 이런 문제 시험 문제 내보면은 누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냥 다 드러나죠. 자, 그래서 P스타점의 속도에다가 이 S에 붙어있는 홈을 따라 움직이니까 S에서 관찰한 P의 움직임. 자, S에서 관찰한 P의 움직임, 요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P스타점은 그러니까 구하기 쉬워요. 왜? P스타점하고 요 왼쪽에는 이 S강체의 중심점하고 사이에
관계식에 의해서 P스타점의 속도는 O의 속도, 그러니까 이 S의 중심점이 5점인데 5점의 속도하고 이런 2점 정리에 의해서 관계식이 있다라는 데서부터 물론 이 S의 각속도는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으니까 그거는 오메가 S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오메가 S라고 미지수 쓰게 되면 P스타점의 속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근데 S에서 본 P의 속도라는 것은 그 P점은 그 홈을 따라서만 이렇게 움직이니까 지금 이 위에 그림을 보는 게 더 나을 텐데 홈을 따라서 움직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O에서 P까지 거리가 X고 그러니까 이 방향은 항상 요 홈 방향이에요. 그 홈 방향이 지금 S1 해트라고 되어 있는 거죠. 홈 방향이 항상 S1 해트라고 되어 있는 거고 요 크기는 그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요게 X니까 X 다트죠. 그래서 속도가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S에서 관찰한 여기 나온 것처럼 이때 S에서 관찰한 P점의 속도는 X 다트 S1 해트. S1 해트는 그 홈 방향이에요. 그렇게 표현한다 이거죠. 이건 항상 이렇게 되죠. S에서 관찰하면 S1 해트는 고정되어 있는 지구가 막 움직이고 있지만 내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은 여기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직선상에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요게 지금 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움직이고 있는 건데 홈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죠. 그러나 그 지구에서 관찰하면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이는 것처럼 S 위에서 관찰하면은 S1 요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X 다트 S1 다트 해트 이게 바로 S에서 관찰한 P점의 속도다 이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거의 이 정리 쓰는데 이제 충분히 잘 쓸 수 있는 그 준비가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설명을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그것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이 정리를 아직 쓸 만한 준비가 안 됐다고 봐야 돼요.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S1 해트라는 놈은 여기 요 각도가 그쪽 각도가 42.4도 여기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 S1 해트가 I 해트하고 J 해트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두 개 더한 게 바로 P점의 속도다. 여기 보면은 지금 미지수가 두 개 들어가 있어요. X 다트라는 게 들어가 있고 오메가 S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앞에가 이 P점의 속도가 이 앞에서 이미 구해놨죠 여기. 그러니까 I 방향 성분끼리 서로 같고 J 방향 성분끼리 서로 같다라는 그 관계식에서 두 개의 식이 나오죠. 그리고 미지수가 두 개. 그러니까 이거 풀리는 거죠. 그래서 X 다트와 오메가 S가 그래서 구해진다. 식이 두 개고 미지수가 두 개니까. 그렇게 푸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각 가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각 가속도. 얘네 둘이 이렇게 물려 있다고 그래서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놈이 각속도가 일정하게 돈다. 즉 각가속도가 0이 된다고 그래서 얘가 각가속도가 0이 되지는 않아요. 그게 이 제네바 메커니즘의 특징이에요. 얘가 돌아가는 거하고 얘가 돌아가는 거 똑같이 돌아간다 그러면 이건 뭐 아무 의미가 없죠. 방향만 반대로 바꾸는 거라 그러면 돌아가는 방향만 바꾸는 거라 그러면 얘가 일정한 각속도로 돌아도 얘 각속도는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각가속도를 갖게 되는 거죠. 그 각가속도 구하라는 겁니다. 각가속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는 똑같이 일점 정리를 써서 푸는데 가속도 공식을 써야 되죠. 가속도 공식. 그래서 P점의 가속도는 이 P점의 가속도로부터 구할 수 있죠. 여기 이렇게 구해놨습니다. 2점 정리 써가지고. 자, 그 동일한 P점이 이 홈을 따라 움직이니까 1점 정리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P점의 가속도는 P스타점의 가속도에다가 S에서 관찰한 P의 가속도 더하기 2배의 각속도 외적 S에서 관찰한 P점의 속도. 여러분이 나중에 이 1점 정리 쓸 때, 이 코리올리 텀 쓸 때 항상 많이 혼동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는 요 각속도가 어떤 각속도에 되는가 하는 걸 가지고 혼동할 수 있습니다. 요 각속도는, 여기 들어가는 요 각속도는, N에서 관찰한 S의 각속도인데, 여기 이쪽에 이게 N이 있고요. N. 그 다음에 여기에 S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개의 슈퍼스크립트를 하면 그 슈퍼스크립트 위첨자가 바로 여기 두 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절대 나중에 혼동하는 일이 없어요. 왜? 여기는 지금 이게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데 이게 바디가 두 개, 뭐 세 개 커플되고 그러면은 도대체 어디서 뭐에 대한 뭐의 각속도인지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나중에 풀다 보면은. 그래서 이 공식의 모양을 그거 잘 기억해둬야 돼요. 쉬운 문제일 때는 별로 그렇게 혼동이 안 되는데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가면 혼동되는 수가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P스타점은 역시 이쪽에 고정되어 있는 점이니까 P스타점 P하고 동일한 위치에 있고 이 S에 고정된 점이니까 그 P스타점의 가속도 구하려면 5점의 가속도로부터 2점 정리 써가지고 구한다 하는 게 이 첫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S에서 관찰한 P의 가속도는 아까 S에서 관찰한 P의 속도 구할 때하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X 더블 닷 S1이 되죠. 방향은 S1이에요. 계속 그 홈을 따라 움직이니까 그 홈의 방향이 S1 방향이기 때문에 S에서 관찰하면은 그 방향은 그 S에서 관찰한 P점의 가속도의 방향은 S1 했던 그 5점에서부터 P점까지 그 거리가 X니까 그 가속도 그 변화 그 속도의 변화율은 X 닷을 한번 더 미분해서 X 더블 닷이 되는 거죠. 그래서 X 더블 닷 S1 햇 이게 S에서 관찰한 P의 가속도예요. 그 다음에 이 코릴리 항은 뭐 이 오메가 S도 구해져 있고 이 S에서 관찰한 P점에는 이건 X 다트 S1인데 X 다트 앞에서 구했잖아요. 앞에 문제에서 구했잖아요. 그래서 얘네 셋을 갖다가 더하면은 결국 P점의 가속도가 되는데 이 셋을 더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 뭐냐면은 알파 S하고 X 더블 닷이요. 그죠? 오메가 S하고 X 다트는 앞에 문제에서 구했어요, 이미. 구했으니까 그건 알고 있는 거고, 모르는 건 알파 S하고 X 더블 닷은 모르는 거죠. 위에 여기 구한 P점의 가속도 성분의 I방향 성분하고 이쪽에 I방향 성분, 여기 세 개 더한 거 같다라는 거하고, J방향 성분하고 이쪽에 세 개 더한 J방향 성분하고 같다는 데서 식이 두 개 나오고, 미지수 두 개니까, 알파 S하고 X 더블 닷하고 두 개니까 풀린다, 이거죠. 풀린다. 열방정식 세워서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점 정리는 지난 시간까지 했고 지금 1점 정리 쓰는 문제가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이 문제는 얘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냐면은 여기 밑에 그 지면에 이게 탱크라고 생각하면 탱크가 이렇게 지면에 딱 멈춰 있는 거고 그 위에 얘가 포탑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Y축 방향으로 이렇게 뺑뺑 도는 거예요. 포탑이 돌고 있고 그 포탑에 이 포신이 끼워져서 얘가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이 높낮이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포탑이 이렇게 돌면서 얘는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이 포탑에 고정된 이 포탑이 이 도는 포탑이 A라는 이 저거고 도는 놈이 Y축으로 이렇게 도는 놈이 그 A에 고정되어 있는 좌표계가 A1, A2, A3예요. A1, A2, A3가 처음에 X, Y, Z 여기 써 있는 얘하고 일치하면서 이 포탑에 붙어 있는 좌표계예요. 좌표계. 자, 그러면은 이 지면에 대해서 이 포탑이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은 A2 햇 방향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그쪽으로 돌아가는 요 앵귤러 스피드가 오메가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포신이 포탑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얘는 처음에 이렇게 Z축하고 평행한 A3 햇 방향으로 되어 있고, A3 햇은 얘가 돌아도 같이 돌기 때문에 항상 얘가 이 B가 A에 대해서 돌아가는 각속도는 방향이 이 A3 햇 방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N에서 본 A의 각속도는 오메가 1 A2가 되는 거고 A2 햇이 되는 거고, A에서 본 B의 각속도는 오메가 2 A3 햇이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해졌는지 이걸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 B의 N에서 본 B의 각속도를 구해라가 문제니까 그거는 바로 각속도 덧셈 정리. N에서 본 A의 각속도에 더하기 A에서 본 B의 각속도. 얘네 둘 더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오메가 1, 오메가 2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컨스탄트하게 0.3 A2 더하기 0.5 A3 얘가 각속도다. 얘가 각속도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 강체 B의 이 포신의 각가속도 구해라. 각가속도 구해라. 그럼 각속도 미분하면 되죠. 이 각속도 미분하면 되는데
0.3이나 0.5는 뭐 안 변하는 거니까 미분할 필요가 없고 A2 햇하고 A3 햇 얘네들이 지금 그 A에 붙어서 이렇게 도는 거니까 A2 방향으로 도는 거니까 바로 요 놈이 그 방향이 바뀌죠. A3 햇이 시간에 따라서 얘가 또 돌아가고 있는 놈이에요. A2는 이 포탑 자체가 도는 방향이기 때문에 얘는 시간에 따라 안 변하지만 얘가 변해요. 얘가 그러니까 얘 미분한 놈이 고려돼야 되는 거거든요. 얘 미분한 놈. 자, 그거 미분하는데 얘가 그냥은 얘가 절대 기준틀에서 봤을 때 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갖다 그냥은 알기 힘드니까 그때 쓰라고 바로 벡터 미분 정리를 배운 거예요. 벡터 미분 정리. 벡터 미분 정리에 의하면은 이 각가속도라는 거는 B의 각가속도라는 거는 B의 각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절대 기준틀에서 미분한 놈이 바로 각가속도인데 얘가 표현이 되기를 A2, A3 이런 좌표계로 표현됐으니까 얘를 바로 n에 대해서 얘가 변하니까 바로 미분이 안 되니까 얘네들이 안 변하는 기준틀 A 기준틀이죠. A 기준틀에서 보면 A1, A2, A3는 안 변하니까 에 대한 미분으로 바꿔주고 그 차이가 n에서 a로 갔으니까 오메가 n에서 a 크로스 요 안에 있는 벡터 이게 벡터 미분 정리라고 그랬죠. 벡터 미분 정리는 요 안에 들어가는 놈이 뭐가 돼도 어떤 벡터가 돼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각속도가 됐는데 그래서 이거 보면은 A에서 관찰했을 때 이놈은 안 변한다 이거. 왜? A2, A3가 바로 A에 붙어 있는 거니까 걔는 A에서 관찰하면 안 변해요. 그러니까 얘는 0이 돼버려요. 첫 번째 건 0 돼버리고 두 번째 거 오메가 NA는 여기 오메가 NA 여기 구해져 있잖아요. 오메가 1 A2 그죠? 그래서 오메가 1 A2고 이놈이 뒤에 있는 놈은 바로 이게 오메가 1 A2 더하기 오메가 3 오메가 2 A3죠 요거.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거 한 개 되니까 A2 A2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0 되고 A2하고 A3하고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A1이 되죠. 그래서 0.3 곱하기 0.5 A1 헤트 즉 0.15 A1 헤트 얘가 바로 각가속도다. 각가속도다. B의 각가속도다. 각속도와 각가속도를 비교해 보면은 각속도는 A2 헤트와 A3 헤트 성분만 가지고 있는데 각가속도는 A1 헤트 성분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3차원 회전 운동을 하는 문제가 되면은 우리가 흔히 얘가 각속도가 A2하고 A3 성분만 가지고 있으니까 A1 성분은 없어요. 아예 각속도에. 그런데 그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A1 성분만 가지고 있어요. 또 A2하고 A3는 없고 아예. 이거는 우리 직관으로는 그렇게 별로 잘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3차원 회전 운동은 약간의 비선형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관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각속도는 A1 햇 성분이 하나도 없는데 각가속도는 A1 햇 성분만 있어요. 변하는 게 A2하고 A3만 변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각가속도 그 양은 A1 햇 성분만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P의 속도, 가속도 구해라. P는 이 끝에 점이니까 얘 B의 각속도와 각가속도 다 알고 있으면 요 가운데 있는 점이 5점인데 5점은 고정된 점이죠. 5점과 B점은 둘 다 B의 고정된 점으로서 이 B의 각속도 알고 각가속도 알면은 P의 속도 알고 가속도 2점 정리 써가지고 5점과 P점 사이 2점 정리 써가지고 다 구할 수 있죠. 이 앞에서 각속도, 각가속도 다 구하고 나면은 이 밑에 5점과 P점 사이에 2점 정리, 속도 관계식, 5와 P 사이에 2점 정리, 가속도 관계식 통해서 다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보면은 이런 운동학 문제 풀 때 가장 이 3차원 종류 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각속도 구하는 거예요. 각속도를 못 구하면 각가속도도 못 구하고 각속도를 모르면 이 속도를 구할 수 없고 뭐 각속도 몰라서 각가속도 못 구하면 당연히 가속도도 모르고 그러니까 각속도 못 구하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운동학 분석을 할 때 각속도 구하는 게 특히 3차원 운동학 분석에서는 각속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운동학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각속도입니다. 각속도. 근데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속도는 위치나 변이를 미분해서 시간을 미분해서 바로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었지만 각속도는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랬죠. 가장 중요한데 걔를 갖다가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문제에서 그 정의하는 게 어려워서 이 역학 이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어렵게 다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 각속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아예 다루지도 않았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각속도 구하는 건 유일하게 각속도 덧셈 정리라는 거 배웠어요. 여기서도 각속도 덧셈 정리 이용해 가지고 각속도 구했잖아요. 그거 외에는 다른 여러분들 보러 뭐 사용하라는 게 없으니까 다행이죠. 뭐 막 한 5개쯤 가르쳐 주고 그 중에서 하나 잘 골라서 써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골치 아픈데, 유현진이 하나로만 계속 던지면 쳐내기가 좋은데 뭐 4가지 종류로 막 던지니까 뭐 못 쳐내잖아요. 똑같이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고 그 중에서 하나 잘 골라서 써라 그러면은 어렵지만, 각속도 구하는 거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여러분들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뭐 각속도 구해라 그러면 그 방법으로 써가지고 풀 수 있는 실력이 있던지 없던지 그거 비교했어요. 방법이 무슨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없어요. 각속도 덧셈 정리 하나밖에 없어요. 자, 다음번 문제는 조금 이게 아마 학부 과정에서 주어지는 문제 중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문제일 겁니다. 가장 까다로운 문제. 이 정도 문제를 여러분이 무난하게 풀 수 있으면은 이 키네마틱스 관련돼서 운동학 관련해서는 아주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림이 하나 이거 그리다가 우리 대학원생들이 이거 그리다가 잘못 그렸는데 요 점이 여기 요 링크하고 요 디스크를 연결하는 요 바가 있는데 요 바의 요쪽 끝점이 요 디스크에 요 가상자리에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라 가상자리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A점이 디스크의 요 원주상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얘가 디스크가 이렇게 돌 때 요점 여기는 볼 소켓 조인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얘가 이렇게 잡고 있어요. 요게 실린더리컬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이 요 바 위에 있어서 이렇게 돌 수 있고, 요 실린더를 갖다 요 바가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 수 있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돌면서 움직이는 평면이 바로 요 삼각형 평면상에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평면상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열심히 했는데 안 들은 사람들이 눈에 띄는데, 그러면 다음부터 내가 설명하는 건 하나도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는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일정하게 돌고 있는 일정한 각속도로 돌고 있을 때 요 B와 요 A를 연결하고 있는 이 커넥팅 로드, 이 연결 링크의 각속도를 구해라 이거. 이 연결 링크는 이 공간에 이렇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얘는 3개의 각속도 성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공간에서. 얘가 X축, Y축, Z축이라 그러면 얘는 I 해트 방향, J 해트 방향, K 해트 방향 성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 3개 다 가지고 있는 각속도 구해라 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고, 여기에 더 한 발자국 더 나가가지고 다음 장에는 각가속도까지 구해라 그런 문제까지 나와요. 각가속도가 그거 더 어려운 문제죠. 대학원생들 상대로 해서 시험 문제 내도 잘 못 풀만한 그런 문제인데, 근데 여기 사용되는 룰은 똑같아요. 여러분 배운 그 4개밖에 쓰는 게 없어요. 4개 정리 외에는 뭐 쓰는 게 없어요. 문제가 어렵다 그래서 새로운 룰을 쓴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항상. 자, 그럼 어떻게 푸느냐? 우선 A점의 속도를 구하자. A점은 이 원주상에 있으니까 요 디스크의 중심점의 속도 0이라는 거 아니까 그 중심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X축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게 요 디스크니까 그 점의 속도 알고 요 A점의 속도, 여기 각속도 하니까 A점의 속도 구할 수 있죠. A점의 속도는 딱 결정이 돼요. 그게 여기 구해 놓은 거예요. A점의 속도. O점의 속도, O점이 요 중심점이고, 그래서 요 디스크의 각속도에다가 O에서부터 A까지의 위치 벡터를 외적하면은 이렇게 구해진다.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러면 A점의 속도 가지고 또 B점의 속도를 갖다가 구하자 이거죠. B점의 속도. A와 B 사이는 또 2점 정리 쓰죠. 단지 A점과 B점은 요 C 강체 위에 있는 점이니까 2점 정리해서 이 속도 관계식에서 각속도가 C의 각속도를 써야 되죠. 자, 근데 C의 각속도는 우리가 바로 구하려는 놈이에요. 우리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놈들 다 여기다 적었습니다. 오메가 1 I 햇 플러스 오메가 2 J 햇 플러스 오메가 3 K 햇.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3 다 모르는 놈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니까 I 해트 방향 성분, J 해트 방향 성분, K 해트 방향 성분, 그 성분들 안에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3가 다 섞여 있어요.
자, 그런데 이 B의 이 속도가, 이 B는 이렇게 이 봉을 따라서 이렇게 수평으로 X축 방향으로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X축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그 속도, B의 속도를 갖다가 VB I 해트라고 표현할 수 있죠. VB도 모르는 거지만. 그럼 얘가 요 위에 구한 얘하고 같아야 되니까 VB가 얘하고 같아야 되고, 얘는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돼요. 그죠? 식이 3개가 얻어지죠. 근데 여기 미지수가 몇 개인가 보니까 4개예요.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3, VB. 그냥 안 풀리죠. 이게 여기까지 구해가지고 얘가 미지수하고 식수하고 똑같으면 이게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근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추가식을 하나 더 구해야 돼요. 추가식. 자, 추가식을 어떻게 구하느냐. 아까 추가식을 어떻게 구하냐면 C의 각속도를 구하는 건데, C의 각속도를 구하는데, C의 각속도는 B의 각속도에다가 B에 대한 C의 각속도를 더해주면 되죠. 각속도 덧셈 정리에 의해서. 그죠? B의 각속도는 뭐냐면 B는 이렇게만 돈다고 그랬어요. B의 각속도는 이렇게만 도니까 얘는 이쪽 I 방향 성분만 가지고 있는 놈이에요. B의 각속도는. 그죠? 그게 그 B의 각속도가 뭔지는 몰라요. 몰라. B의 각속도는 뭔지 모르지만 방향은 이쪽 방향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요 문제 푸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그거예요. 얘가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B의 각속도는 이쪽 방향, I 방향 성분만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도 설명했지만, 아까 설명한 거 다시 반복하지만, C의 B에 대한 각속도는 C는 B에 대해서 이렇게 잡혀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잡혀. 그래서 얘가 요 평면에서 이렇게 요 삼각형 평면상에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그죠? C의 B에 대한 각속도는. C의 B에 대한 각속도를 구하려면 B를 고정시키고 C를 움직여 보면 될 거 아니야. B가 이렇게 쓸 때 얘가 이렇게 돈단 말이죠. 이렇게 도는데 이 도는 요 돌면서 이렇게 만드는 평면이 바로 요 순간에 요 삼각형 평면상 거기서 이렇게 움직인다. 물론 계속 끝까지 돌아갈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라 그 순간에 움직이는 평면은 바로 요 삼각형 평면이 이루는 그 평면에서 이렇게 움직인다 이거죠. 그 얘기 뭐냐? C의 B에 대한 각속도의 방향은 요 삼각형 평면의 수직인 방향인 거예요. 그죠? 이 평면상에서 이렇게 돈다 그러면 결국 그거의 각속도는 이 평면의 수직인 방향이라고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로 요 삼각형의 수직인 방향으로 성분을 갖는다 이거죠. 이 C의 B에 대한 각속도가. 이 삼각형의 수직이라는 얘기는 B2의 수직이라는 얘기죠. B2는 삼각형에 속해 있으니까 B2에도 수직.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B의 각속도는 또 B2의 수직이죠. 왜냐면 이게 이쪽 방향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B의 각속도 더하기 B에 대한 C의 각속도 더한 게 C의 각속도인데 이 더하는 놈도 B2의 수직이고 이 놈도 B2의 수직이니까 C의 각속도는 바로 B2의 수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C의 각속도가 B2와 수직이다. 그래서 B2의 요 벡터를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나오죠. 여기 이거 계산 나오죠. B2 요 벡터. B2는 요 2에서부터 여기까지 벡터 더하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벡터. 그래서 그 지금 양들을 여기서 여기에 x가 여기서부터 여기 120인가요? 그리고 뭐 140. A, B는 요건 140, 120, 요거 x 40, 여기 40, 60. 40, 여기 40이고 여기 60이죠. 그러니까 B는 40, 여기 K 방향으로 40이고 J 방향으로 60 이런 거죠. 그러니까 B라는 벡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B라는 놈하고 걔하고 수직이다라는 게 여기 나온 거죠. J 방향으로 60만큼, K 방향으로 40만큼 하는 이게 B2 벡터예요. 요 벡터하고 요 C의 앵귤러 벨라시티하고 내적한 놈이 0이 된다. 거기서 식이 하나 더 나오는 거예요. 식이 이제 4개, 미지수 4개가 되니까 다 풀린다 이거. 풀린다. 그렇게 푼다. 그래서 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아까 나왔지만 C의 각속도가 지금 B의 각속도에다가 B에서 바라본 C의 각속도를 더해준 것과 같다. 그 사실에서부터 두 성분이 B의 각속도도 요 B2의 수직이고 요 B에 대한 C의 각속도도 요 평면상에서 움직이니까 B2의 수직이다라는 그걸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뭐 저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각속도 덧셈 정리가 거기에 하나 그 핵심적으로 쓰인다. 그 점이 요 문제 푸는데 좀 어려운 점인 것 뿐이에요. 다른 건 뭐 어려운 게 없다 이거죠. 자, 이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그러면 얘가 각속도를 가졌는데 이 각속도가 일정하지 않죠. 그 얘기는 각가속도도 갖는다는 얘기예요. 각가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죠. 각가속도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A의 가속도 먼저 구하죠. A의 가속도 구하고 B의 가속도 구하면은 B의 가속도는 또 이쪽 방향 성분만 갖는다는 데서 식이 3개가 나타나요. 3개가 나타나요. 이쪽에 B의 가속도 성분은 I 방향 성분만 가지니까 3개 나오는데 미지수는 이놈의 저 각가속도가 I 방향, J 방향, K 방향 성분 3개 갖고 그 다음에 이 B의 이쪽에 가속도 성분 또 미지수니까 4개 미지수니까 여전히 또 식은 3개고 미지수 4개 하나 또 필요한 거죠. 그 필요한 식을 구하는 그 과정이 여기에 그 두 번째 여기에 내가 해놨습니다. 가끔 가다가 공부 열심히 하는 그 친구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그 가속도 구하는 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라는 그 친구도 있어요. 이거는 좀 약간 이 과정까지 하는 거는 여기 여러분들이 학부 과정에서 다루기에는 좀 너무 복잡한 그런 저거라서 여러분 책에도 뭐 이거 문제 이런 거 잘 안 나오고 하는데 그러나 여기 풀어놨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여기 풀어놨으니까 이거 이게 무슨 뭐 그렇게 어려운 적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똑같은 그런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그 역시 마찬가지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아까 그 각속도 덧셈 정리 쓰듯이 각가속도 구할 때도 각가속도는 이 C의 각속도를 시간에서 미분해야 되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각속도가 이게 C의 각속도가 B의 각속도하고 B에서 본 C의 각속도하고 나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미분한다는 건 결국은 이 앞에 놈을 미분하면 B의 각가속도가 나오는 거고 요 뒤에 있는 놈을 갖다 미분한 뒤에 있는 놈이 요 놈인데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놈은 그대로 요거고 요 뒤에 있는 놈은 요 놈인데 요 B에서 본 C의 각속도라는 놈이 요걸 미분할 때 여기 아까 B에 고정되어 있는 좌표에 대해서 이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B에 대한 각속도를 먼저 하고 B 크로스 외적 이게 벡터 미분 정리 쓰죠 한번. 여러분들 책에 이런 걸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벡터 미분 정리가 여러분 책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걸 안 하고 이런 문제 풀려고 그러면 도저히 못 풀거든. 도저히 못 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아예 안 풀어놓은 거예요. 이런 걸 풀 정도가 되면 굉장히 고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무슨 고난도라고 해서 무슨 무지하게 어려운 뭐 논리적으로 복잡한 그게 들어가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뭐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벡터 미분 정리, 각속도 덧셈 정리 그거 외에는 쓰는 게 없어요. 똑같이.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서 이걸 해보면은 나중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요 알파 그 C의 각가속도가 m 해트라는 그 방향이 있는데 그걸 요 양변에 내적하면은 그게 같아진다는 식에서부터 요거 엑스트라 식이 하나 더 나와서 이게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꼭 여기까지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이게 궁금하고 관심이 있다 그러면 요걸 따라가면서 이렇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한번 쭉 저거 해보면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 그 앞에 있는 이거부터 제대로 잘 이해를 하고 나서 두 번째 여기까지 갈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이고. 자, 그 다음 문제는 요게 이렇게 요 막대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막대가 이렇게 돌고 있죠.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막대 C의 각속도는 뭐냐 그러면 각속도의 방향은 C2-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놈도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이 각속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잘 모른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돌고 있다 그러면은 그 각속도는 방향이 요 방향입니다 하면서 아는데 이렇게 돌고 있으면은 각속도가 방향이 어디냐 그러면 이게 옆으로 기울어서 돌고 있으니까 이게 각속도가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는 보통 사람들은 해도 아무 적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같이 기계공학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 각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아, 이거 기울어서 돌아서 이 방향이 계속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답변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고 있으면 방향은 요 방향이에요. 요 방향. 이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돌고 있으면 요게 이렇게 잡혔으면 이게 얘네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하나의 강체로. 강체는 하나의 각속도만 가져요. 강체 중에서 요 부분은 각속도가 요거고 요 부분은 각속도가 요거고 그거 아니죠. 각속도 하나 붙어 있으면 강체는 하나의 각속도만 같지. 강체상에 뭐 어떤 선은 각속도가 A고 저쪽 선은 강체에 붙어 있는 저쪽 선은 각속도가 B고 하나의 강체가 여러 개의 각속도 같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 때 그런 질문을 가끔가다 와서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질문을 갖다. 이걸 설명하면 물론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꼭 이렇게 돌고 있는 거 얘기하면 꼭 가만있어 봐. 얘 각속도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얘 각속도는 어떻게 되는 거지 도대체 얘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처음에 이런 걸 역학을 배울 때 그런 뭐 혼동을 뭐 한두 번 할 수는 있는 거지만 계속 그런 혼동을 하고 있으면 그건 뭐 기계공학을 갖다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것까지 잘 모르면. 자, 그렇게 돌고 있는데 돌고 있는 이렇게 굽혀진 요 모양의 요 경사 이 선을 따라서 D가 이렇게 요 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요 D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라. 뭐가 알려져 있냐면은 얘의 C의 각속도와 각가속도가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C에 대한 D의 속도와 가속도가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요 순간 요 O에서부터 D까지의 위치 벡터도 여기 알려져 있어요. 그랬을 때 요 D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라. 그런 문제예요. 자, 이 문제 보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어떤 질점이 요 어떤 특별한 이 강체의 어떤 이게 일종의 홈이나 마찬가지죠. 그걸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건 무조건 일점 정리 써야 된다고 그랬죠. 어떤 점이 어떤 강체에 대해서 홈을 따라 움직이든지 이렇게 뭐 끼어서 움직이든지 이건 일점 정리 안 쓰면 못 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런 종류의 문제 보면은 이건 일점 정리 써야 된다. 일단 이거는 일점 정리 써야 되는 문제다. 딱 해놓으면은 적어도 그것 때문에 10점 만점에 2점은 맞을 텐데 적어도 그 언급만 가지고 그래도 뭘 가지고 풀어야 되는지 그건 알아야 된다. 일단. 내가 그걸 모른다고 그래서 다른 걸로 풀리고 무조건 그리고 막 이리저리 막 자기도 뭘 하는지 모르게 막 헤매고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재수 좋게 뭔가 답이 나올까 하고 이게 공학에서는 그런 법 없습니다. 모르고 돌아다니면 시간만 낭비하는 거고 아무 결과도 안 나와요. 차라리 모르면 그냥 딱 빈칸을 놔두고 다른 문제에 내가 할 수 있는 데에 시간을 보내는 게 낫지 안 되는 거 가지고 무조건 모르는 거 가지고 계속 뭐 이리저리 뭐 평상시에 공부 안 하고 꼭 시험장에 와서 열심히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이거 이렇게 끼워져 있는 문제는 무조건 1점 정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D점의 속도 1점 정리 C에 붙어 있는 점으로 D와 요 순간 일치하는 점으로 C에 붙어 있는 점을 D스타라고 하자. 그러면은 D의 속도는 D스타의 속도에다가 C에서 본 D의 속도를 더한 것과 같다. 이게 1점 정리라고 그랬죠. 이쯤 되면 이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1점 정리에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돼요. 자, 그런데 D스타점은 C에 붙어 있는 점이니까 5점도 C에 붙어 있는 점이니까 D스타점의 속도는 5점의 속도 더하기 5와 D스타가 붙어 있는 C의 각속도 외적 5에서 D스타까지. 나머지 다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D스타에 저건 구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빠졌네. C에서 본 D의 속도. C에서 본 D의 속도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요. C에서 본 D의 속도는 여기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 놈을 갖다가 여기다가 C에서 본 D의 속도를 갖다가 요걸 더해 준 거예요. 요걸. 그러니까 D의 속도 갖고 있는 거. 요거 더하기 C에서 본 D의 속도. 그러니까 이거 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허무하게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절대
괜히 무조건 이렇게 좀 막 뭐 끼워져서 막 움직이고 막 그러니까 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일점 정리 그냥 적용하면 그냥 풀리는 문제. 그냥 다 주어져 있어요. 다 주어져. 뒤에 가속도도 마찬가지죠. 일점 정리 쓰면은 D 스타의 가속도에다가 C에서 본 D의 가속도 더하기 이 코리올리 가속도 성분. 코리올리 가속.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가 N이고 여기가 C이기 때문에 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에 첫 번째 항의 왼쪽 슈퍼스크립트, 두 번째 항의 왼쪽 슈퍼스크립트가 바로 이 각속도의 왼쪽과 오른쪽 슈퍼스크립트예요. 그 여러분들 그 기억하기 좋게 내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슈퍼스크립트들 위첨자가 뭐가 들어가는지 그거 나중에 조금 복잡한 문제 풀다 보면 헷갈려요.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 앞에서 구해진 거고, 요거는 문제에서 주어졌고,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지. D스타의 가속도는 5하고 D스타 사이에 2점 정리 써서 그냥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구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문제죠. 굉장히 쉬운 문제. 자, 다음 문제. 이 문제는 자, 이 문제는 얘가 이 B가 B2 햇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바가 B2 햇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어요. 오메가 1이라는 앵귤러 스피드를 가지고 B2 햇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B의 각속도는 오메가 1 B2 햇 이렇게 되죠. 오메가 1 B2 햇. C는 B에 또 핀 조인트로 여기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C는 B에 대해서 여기 B3 햇 방향, B1, B2 이게 좀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또 오메가 2라는 앵귤러 스피드로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B에서 본 C의 각속도는 오메가 2, B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 둘 더하는 게 C의 각속도잖아요. 각속도 덧셈 정리에 의해서 요거 더하기 요거 한 게 요거다. 이거죠. 그래서 각속도 덧셈 정리에서 C의 각속도는 그냥 구해져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문제에서는 뭘 물어보냐면은 P점, 이 C에 붙어 있는 요 P점, 요 순간 요 P점의 속도를 구해라, 또 가속도를 구해라,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얘 속도를 구하려면 뭐냐면 5의 속도 아니까 5는 여기 요거 중심으로 돌고 있으니까 0이죠. 5의 속도하고 요 점에 요 C의 중심점을 A라고 하면은 요 중심점 A점의 속도는 O점과 A점은 요 B에 붙어 있으니까 각 2점 정리 써가지고 요 점의 속도 구하죠. 요 A점은 또 C에도 붙어 있어요. C에도 붙어 있으니까 A점과 P점 사이에 또 2점 정리 속도 공식 쓰게 되면은 P의 속도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두 번 쓴 거예요. O점에서 A점의 속도를 구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A점의 속도에서부터 또 P점의 속도를 구하고. 물론 O와 P는 B에 붙어 있으니까 여기 오메가 B를 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A와 P는 C에 붙어 있으니까 오메가 C를 쓰고 있습니다. 2점 정리 쓸 때. 그렇게 해가지고 2점 정리 두 번 써서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동일한 문제를 1점 정리 써도 풀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마치 이 디스크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여기에 이 B가 이렇게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B가 열을, 그리고 이 점 P가 이 B에 있는 이런 동그란 홈을 따라서 이렇게 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P점은 B에 대해서 이렇게 돌고 있는, 이 홈을 따라서 돌고 있는 그런 문제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1점 정리 써가지고 P의 속도는 P스타의 속도 더하기 B에서 본 P의 속도 이렇게 되죠. P스타는 B에 붙어 있는 점으로 여기에 위치한 점. B에 붙어 있는 점으로 여기에 위치한 점은 얘가 지금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거 곱하기 오메가 1 방향은 저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죠. 마이너스 L 오메가 1 B3 햇. B3 마이너스 B3 햇 방향이 저 평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L 곱하기 오메가 1 그다음에 B3 햇 방향. 이게 P스타점이 B에 붙어 있는 P스타점의 속도죠. 그죠? 그 다음에 B에서 본 P의 속도는 P는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얘가
요거 곱하기 요거 오메가2 요 방향은 요쪽 요쪽 방향이죠. 요쪽 방향이 마이너스 B1 헤트 방향. 여기죠. 마이너스 B1 헤트 방향. 크기는 R 오메가2. 한 번에 구해죠. 이거 두 번 해가지고 우리 구한 걸 이거 한 번에 구해버리죠. 응? 1점 정리 쓰면. 그래서 1점 정리 잘 알면은 이 2점 정리 두 번 써서 풀어야 되는 문제도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딱 바로 구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1점 정리 써야만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 홈이 딱 주어지는 그런 문제들 중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2점 정리 두 번 써야 되는 걸 1점 정리 한 번만 써서 풀 수 있는 이런 종류의 문제도 있어요. 가속도도 마찬가지. 가속도도 A의 가속도 구하고 나서 그 다음 P의 가속도 이렇게 2점 정리 두 번 써서 구할 수도 있지만 여기 1점 정리 한 번 써서 P의 가속도는 P스타의 가속도에다가 B에서 본 P의 가속도 더하기 코리얼리 항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P스타의 가속도는 그 아까 보면은 여기서 이 P스타 점은 B에 붙어 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L 곱하기 오메가 1의 자승 방향은 이쪽 방향, 구심 방향. 그죠? 그게 여기 B에 붙어 있는 P스타 점의 가속도 성분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뺑뺑 돌고 있는 그 R이라는 반경을 가지고 오메가로 뺑뺑 돌고 있을 때 걔가 가지고 있는 구심 가속도 성분이 R 오메가 자승 안쪽을 향하고 있다. 그거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혹시 여기 섞여 있을 수 있는데 물리의 제1분야가 미케닉스거든요. 역학이 물리의 제1분야예요. 미케닉스. 그 미케닉스를 중심으로 하는 공학 분야가 미케니컬 엔지니어링. 우리 말로는 기계공학이라고 번역했지만 미케니컬이라는 것은 사실은 미케닉스가 역학이니까 역학을 주로 하는 공학이라는 의미예요. 미케니컬 엔지니어링이라는. 우리 말로는 그걸 갖다 기계공학이라고 번역을 해서 마치 머신 엔지니어링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니라 역학을 중심으로 하는 공학이라는 얘기예요. 역학이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물리의 제일 대표 분야가 역학인데 물리를 싫어한다. 그러면 뭐 물리 싫어하는데 뭐 그 역학을 좋아할 리가 없죠. 역학을 좋아할 리가. 자,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도 보면은 1점 정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 마지막 문제가 이 C의 각가속도를 구해라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각속도 앞에서 구했죠? 각속도 요 앞에서 이렇게 구했어요. 요거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어느 기준틀에서의 변화야? 절대 기준틀 n에서 얘의 변화율. 그래서 시간에서 미분하는데 n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n 기준틀, 절대 기준틀에 대해서. 그런데 오메가 C를 이 각속도를 갖다가 이렇게 미분해야 되는데 n에 대해서 오메가 C 자체가 지금 A1, A2, A3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잖아요. B1, B2, B3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오메가 C가 이거 B1, B2, B3에 대해서 표현됐잖아요. 근데 B2, B3가 얘가 특히 B3가 시간에서 변하죠. B1은 얘가 요거 중심으로 돌고 있으니까 B2는 안 변하는데 B3, B1은 시간에 대해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미분한다고 했을 때 얘가 시간에서 미분하면 오메가 1, 오메가 2가 컨스탄트하다 하더라도 얘가 B3가 변한다. 그래서 쓰는 게 바로 벡터 미분 정리라고 그랬죠. 특히 여러분이 각가속도 구하는 문제, 3차원 회전 운동하는 그런 문제에서 각가속도 구하는 문제는 다 벡터 미분 정리 써서 풀어야 됩니다. 벡터 미분 정리. 근데 그 벡터 미분 정리가 여러분 책에 그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이상한 식으로 이렇게 뭐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벡터 미분 정리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이 오메가 C를 갖다가 미분하는데 n 기준틀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는 직접 못 구하니까 얘가 B 기준틀에 붙어 있는 좌표계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B 기준틀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그 좌표계들은 B 기준틀에서 안 변하니까 시간에 대해서 안 변하니까 왜냐하면 그 좌표계가 B 기준틀에 붙어 있으니까 요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차이가 그 B 기준틀의 각속도 크로스 요 안에 있는 놈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요 놈은 0이고 그죠? 요 놈은 0이고 왜냐면 오메가는 오메가 2가 컨스탄트하고 이 미분하면 이
이놈이 말이죠. 이놈이 오메가는 오메가2 컨스탄트하고 B2, B3가 B 기준 둘에서는 안 변하니까 미분하면 0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놈이 이 첫 번째 항이 그래서 0 되는 거고 두 번째 항은 오메가 B 구해져 있잖아요. 오메가 B 앞에서 오메가 C 구해져 있고 그거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요게 구해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가속도를 갖다가 이것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각 가속도 구하는 거 이 앞에 있는 퍼시는 문제하고 똑같아요. 이거 뭐 모양 나오는 게 이게 똑같아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해가지고 이게 차원이 같은 걸 알 수 있죠. 오메가가 뭐예요? 라디안 퍼 세크잖아요. 라디안은 무차원이에요. 라디안은 그죠? 라디안은 어떻게 정의되죠? 각도를 뭐 라디안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그러니까 뭐 알고는 있지만 정확히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표현력. 라디안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 원주의 길이를 갖다가 반지름으로 나눈 값이 라디안이에요. 그죠? 내가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이렇게 돌아갔다. 90도 돌아갔다. 그러면 그때 돌아갈 때 이 원주의 길이 이거는 얼마예요? 2분의 파이 R이죠. 2분의 파이 R. 2분의 파이 R을 갖다가 R로 나누니까 2분의 파이죠. 그게 바로 요 90도의 라디안을 표시한 거죠. 무차원수예요. 라디안은 무차원이에요. 그래서 왜? 길이로 나눴으니까 무차원이죠. 무차원. 라디안은 무차원이에요. 그래서 각속도는 라디안 퍼 세크예요. 그럼 각속도 곱하기 각속도 하면 라디안의 자승 퍼 세크 자승인데 라디안의 자승은 역시 무차원이죠. 라디안 자승이 라디안하고 차원이 다른가요? 똑같아요. 무차원수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라디안 퍼 세크 자승이 각 가속도의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같아지는 거예요. 차원이. 차원은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뭐 계산하다가 뭐 잘못 계산했는지 잘 보려면은 결과를 보고 걔가 차원이 달라졌으면 틀림없이 그건 잘못 계산한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 처음 시작하는 거하고 나중에 하고 두 개가 결과가 차원이 달라져 버렸다. 그럼 뭐 중간에 뭔가 잘못 뭔가 뭐 섞여 들어갔던지 뭐가 빠졌던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차원도 여러분이 문자로 계산할 때 차원에 대한 실제로 계산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나오지만 그것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잘 알고.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15장의 내용이 전부 마쳤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5장의 내용이 이 전체 동력학 이 전체 여러분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15장 내용이 잘 이해가 되고 나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쉬워져요. 자, 오늘 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거 먼저. 15-15? 12.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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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저게 계속 C의 각속도는 계속 변한다고 그랬죠.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는 항상 어떤 문제들이 대부분이냐면 그 형상이 주어진 그 순간 어떤 강체의 각속도를 구해라. 그 순간 어떤 점의 속도를 구해라. 가속도를 구해라. 그런 문제들이다. 그게 계속 변해도 각속도가 유지된다든지 계속 변해도 속도가 유지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순간 그걸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 순간. 음. 아, 그게 아니라 얘가 또 딴 데 가 있어도 얘가 또 만드는 또 삼각형이 또 있지. 그 삼각형에 대해서 또 그럼 또 그 삼각형에 대해서 수직이라는 거죠. 즉 이 B 벡터가 변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 포지션마다 움직일 때 포지션마다 B 벡터가 달라지니까 그걸 곱해서 구해야 네 번째 식을 구해야 되는 거지. 또. 이해가 잘 안 간다는 건
그게 왜 그렇게 하는지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요 요게 A에 대해서 A에 대해서 얘가 이 평면상에 있다고 생각해봐. A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어? 그럼 이 평면의 수직인 방향이 A3 햇 방향이라고. 지금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잖아. 내가 여기다 그릴 수가 없잖아. 어?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라고. 15-12. 그 다음에 이거 괄호. 그래서 이제 이걸 가끔가다 이렇게 괄호를 안 붙여요. 안 붙이면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잘 됐다 이거. 교수님이 안 붙였으니까 이거부터 먼저 곱하자. 그럼 0 돼버리죠. 이거 안 붙였다고 그래서 이거부터 곱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붙였어도 당연히 이거부터 해요. 이게 만약 안 붙여서 이게 먼저 곱해질 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두 개로 해석돼.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거 혹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보더라도 당연히 이건 지금 이거부터 곱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저것은 이걸 먼저 해가지고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가로를 쳐주지만 설사 이거 가로 안 쳐준다고 그래서 얼른 잘 됐다. 가로 안 쳐준 틈을 타서 빨리 이거부터 곱해가지고 0 만들고 나 없다고 생각하면 편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써놔도 이거부터 먼저 곱하는 거. 당연히 같은 놈끼리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0 돼버리죠. 음. P 스타. 똑같은 지점에서의 속도잖아요. 근데 그 방향을 고려할 때 P3 방향만 고려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고려하는 건 상관없이 그 순간에서도 두 번 다 이렇게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P스타 순간에서 P스타가 어떤 방향 성분을 더 가지고 있다고? P스타가 이렇게 돈다고? P스타는 어디 붙어 있는 점이라고 그랬지 내가? P에 붙어 있다고? B에 붙어 있지. B에 붙어 있는데 걔가 이렇게 돌아? B에 붙어 있다고 그랬다. B에 여기 이렇게 판대기가 있다고 생각해봐. 판대기에 요 모서리에 붙어 있다고. 걔가 이렇게 돌고 있다고. 그 점이 바로 P스타 점이야. 걔는 이렇게 안 돌아. P는 얘는 이렇게 돌고 있지만 P하고 P스타는 다르지. P스타는 B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지만 P스타는 B에 붙어 있는 놈이라고. B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걔하고 B하고 같이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 빨리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는 얘기가 익숙하지 않으면 그런 오해를 자꾸만 하는데 이걸 문제를 자꾸만 풀면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정리들을 빨리 익숙해지게 되면 그 의미를 문제를 자꾸만 푸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정리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딱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문제 풀 때도 절대 안 흔들리는 똑같이 안 흔들리고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면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쉬워져요. 모든 게. 이게 여기 지금 하는 얘기가 맨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를. 이게 무슨 여러분이 이해 못할 무슨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는 거 하나도 없고 내가 그런 얘기 했죠. 전에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만든 것 중에 그렇게 무슨 대단한 그런 게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 그게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그건 무슨 소리냐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쉬운 건데 내가 노력을 전혀 안 해서 모르든지 아니면 설명하고 있는 그 글이나 설명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잘못 설명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단지 로지컬하게 어려운 게 없다는 거죠. 익숙해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려요. 익숙해지는 데는 생소하는. 천재들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천재라고 우리가 보통 했을 때는 딱 뭘 설명하면 그 의미가 완전히 깊이 있는 데까지 한 번에 그냥 쫙 이해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생소한 거가 전혀 안 어려워요. 생소한 게.
그런 그 천재성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생소한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만 익숙해질 때까지는 여러분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 얘기가 이 내용이 무슨 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품고 있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내용은 아니다. 또 다른 질문.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15장은 이거 마치고 다음 주부터 이제 16장 이제 강체의 운동 역학, 이제 운동 방정식에 대한 걸 다루는데 16장에서는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하는 거. 근데 이 3차원 운동하는 놈을 바로 다루면은 여러분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2차원 운동하는 놈을 운동 방정식 세우는 거. 평면 운동하는 거. 17장은 그 다음에는 그거에 적분 원리 써가지고 강체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 적분 원리 쓴 일과 에너지 원리, 운동량 충격량 원리 요거 쓰는 게 17장이고 18장에 가서 이제 3차원 운동하는 거에 운동 방정식 직접 푸는 그거를 좀 다루는데 18장 내용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 게 이제 자이로스코프 효과, 3차원 회전 운동이 연성이 돼서 이쪽으로 회전하면서 저쪽으로 회전하고 이런 거 자이로스코프 효과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직관과는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죠. 직관으로 잘 이해 안 가는 현상들이. 그런 내용들 순으로 이제 나머지 부분들 배우는데 여기서 15장에서 다뤘던 이 운동학의 이 지식들이 16장, 17장, 18장 이거 할 때 거기 계속 이거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5장 잘 이해를 못하면은 16, 17, 18 이거 다룰 때 계속 헤매요. 그러니까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운동학이 어려워서 전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운동학이 잘 이해가 되고 나면은 운동 역학 부분은 되게 쉬운 거예요. 자, 다음 주부터 16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